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박인영 인사드립니다. 선거가 오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것도 오랜만이실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심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가 하나만 봐도 이 무능한 대통령 한번 혼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바꿔주십시오. 저는 일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금정구 교육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금샘로 개통, 침대병원 공공병원화, 서동로 확장 풀어나가겠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물가부터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이번이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기회이고 금정구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4월 10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자, 조국 장관이 한동훈에게 핵펀치를 하나 날렸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후 여야 대표를 예방하겠다고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김건희 종합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부분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에 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5월 10일 이후에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할진 잘 모르겠지만 유지한다면 찾아뵙고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직접 묻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다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너 가발이지 이건 물으실 상품은 아니니까 뻔히 지금 한동훈 가족들 관련한 일종의 그 질문들, 그동안 해왔던 행적에 대한 책임 여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네. 결국은 한동훈 자체는 조국 장관이랑 1대1 대면을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못 서요. 일단 서는 건 안 되고요. 왜? 키가 뽀록 나거든. 두 번째, 무조건 투샷을 못 받아. 무조건 앉아야 되는데 앉더라도 투샷은 불가능합니다. 왜? 진짜 본인이 오징어라는 게 정말 제대로 인증샷이 박히는 그리고 거거든요. 라이브는 불가합니다. 네? 수비 뽀샵이 차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빨이 안 됩니다. 나는 조국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처음 알았네. 심지어 목소리에 되게 힘이 있습니다. 목욕탕 목소리죠. 네. 조근조근 힘이 있는 목소리인데 저를 살리시게 아니 조국 대표님 무슨 말 이거 이국장이 잘하는데 예. 일단 모든 면에서 다 대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다. 조국 장관님 말이죠. 조국 대표님 말이죠. 지금 범죄자 신분이시지 않습니까?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엄포를 하려고 하겠지만 자 10일이 지나고 나면 조국 대표는 당당한 의원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원 신분 물론 이제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에 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고 치면 대법원에 무죄 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 바로 풀려나온다고 봅니다. 예. 더 이상 이재명 대표 관련한 시시껍절한 그 재판들 이제 전부 다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송작가 TV에 대한 지금 소송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때 가면 진짜로 이게 야당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잘못된 법 집행이나 법을 통해 갖고 장난질 치는 놈들은 전부 다 탄핵시키거나 날려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못 건듭니다. 이국장 잡혀간 게 아니고 이국장이 왜 잡혀가요? 예, 이국장이 너무나 많은 이 뉴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살짝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네. 이게 이런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강철 같은 마인드를 장착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희가 좀 기다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요게 살짝 뉴스가 떴다가 없어서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조국당 이제 황운하 후보가
뭔가 이제 한동훈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했다가 취소한 게 있어요. 네, 그 아들 학폭 문제와 음.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오늘 아침에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저희가 허위 사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한동훈 애인 썰이랑 똑같은 거죠. 이 이게 폭력 사건이 학폭 사건이 있었는데 아예 학폭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그 피해에 관련된 어떠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그 학폭의 당사자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돌연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알 수는 알 수는 없겠죠. 없죠. 취소됐으니 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전혀 이런 거죠. 전혀 근거가 없는 걸 터뜨리게 해가지고 마타도어로 해갖고 이걸 이용하기 위한 거였는지 이게 가짜 정보를 황운하 후보한테 주고 이걸 터뜨리게끔 해갖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사실이긴 한데 지금 현재 이걸로 갖고 총선 분위기를 흐리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니 끝나고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유보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이 준비돼 있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사실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한동훈도 털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털릴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조국 신당은 현재 사실상 최소 10석 가까운 지금 여론조사만 보게 된다면 비례로만 출마했지만 1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제3당의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매우 유력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조국 신당의 방향성은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는 거죠. 민주당이랑 합칠 거냐 아니면 제3지역에 남을 거냐 혹시 아니면 그 외 제3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규모를 키울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제3당까지 제3당 그러니까 민주당 1당 되고 국힘이 2당 되고 난 상태에서 제3당이 우리 편으로 원외에 존재해 주는 게 각종 상임위원회의 간사 구성이라든지 멤버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우리 민주진영에 유리한 거고요. 다음 지선이나 다음 총선 또는 대선을 생각해서라도 이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앞으로 조국 혁신당이 남아주는 게 민주진영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제7공화국 개헌을 또 하나의 어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며 질 좋은 공공주택 제공과 사회연대 임금제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과 개헌 논의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아도 조국 혁신당을 통해 갖고 반드시 발자가 될 거고요. 이거를 발전시켜가지고 지금에 있는 88년도 헌법의 어떤 연장을 끝내고 사용을 끝내고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준비되고 있다라는 차원을 여러분들이 미래에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